1942년 백두산 청산리에서 20만 일본군을 안개를 이용하여 일본군끼리 전투시켜 18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크게 일본군을 격퇴시킨 김시진 장군은 일본군의 체포다어 조선 총독부에 압송된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곡성에서 몇 달 후 돌아가신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남한은 미국의 지지 속에 이승만과 광복군의 김구주석이 통치하고 북한은 소련 군대에 의한 공산정권화된다. 남한은 이승만이 김구주석의 사망으로 초대 대통령이 되고 북한은 김일성이 주석이 되어 광복 후 조선은 남북으로 갈라진다. 이승만 정권은 단지 1942년 청산리 전투 김시진 장군이 사망된 이후로 일제해방의 공적이 가장 큰 김시진 장군 청산리 전투를 정치적 정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에서 삭제시킨 독재 정치를 한다. 남한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의 남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때 알려지지 않은 1942년 일본군 20만 명과 전투한 김시진 장군을 교과서와 소설책으로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립군 장군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 때문에 남한의 정치적 외교의 정적인 김시진 장군의 1942년 청산리 전투 엄적을 알리지 않아 결국 남한의 반민특위까지 해체하기까지 되는데 이후 친일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일본군 출신 박정희당 자유한국당과 빨갱이라는 오명을 받은 김대중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대립된 남한 정치가 되어 서로 정적 대립의 구도로 보복 정치의 정당 정치가 된다. 봉오동에서 대승한 김시진 장군님과 최진동 장군, 그리고 안무 장군, 그리고 북로 정서군을 지휘하는 김좌진 장군은 통곡하면서 만주에 있는, 아니 중국에 있는 일본군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을 다짐하며 죽을 것을 각오하고 무고하게 동포들을 학살하는 일본군을 괴멸시킬 계획을 세웠지요. 그것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에서 다시 독립군에게 대패한 일본군은 조선인이라면 쥐구멍까지 뒤져가며 참살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다니며 참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독립군은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라 잃은 불행한 동포들은 살아남기 해서 연해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독립군들도 연해주로 옮겼습니다. 일본군에게 우리 조선 동포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방책이었지요. 일본군은 우리 조선 동포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조선 사람이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작전 참령 홍범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따뜻한 물을 마셨다. 그리고 파란만장하기만 한 기억을 되살리며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항상 사생결단이었고 그런 우리를 일본군은 여전히 깔보고 있었지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하찮게 봤던 우리에게 무참히 봉오동에서 패하자 우리 독립군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 간도 지역의 주요 거점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이 사실을 김좌진 장군이 연길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침입하여 알게 되었는데 일본군은 자그마치 13사단과 14사단 그리고 21사단이 합동작전으로 우리를 말살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산리의 백운평 계곡에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이 진군하자 퇴로를 차단하고 세계사단 5만 명을 매복 기습 작전으로 공격하여 무려 3,300명이라는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김시진 장군께서는 대한독립군이라는 독립군대를 거느리고 계셨고 그 당시는 조선 독립군 부대가 6개나 창설되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연합작전으로 10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투마다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일본군은 만만한 것이 조선 동포들이라 조선 동포들에게 보복하기에 이르렀고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모두 학살당하고 말았는데 그 학살당한 조선 백성의 숫자를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만행이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일본은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간도에서 떠나 연해주로 피신하여 살은 동포들까지 모두 학살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조선 사람은 시가 말랐고 일본군과 맞서 싸울 만한 젊은이는 물론 늙은 남자도 없어 독립군을 모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정이 그렇다 보니 막상 독립군이 모집됐다 해도 무기는 물론이고 먹을 음식, 입을 옷이 없어 군대를 꾸릴 수도 없거니와 싸울 만한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온전히 남아있는 조선 민족이 없었으니까요. 조선 백성이 없으니 독립군을 모집할 길이 없고 물자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버틸 수가 없었지요.
김좌진 장군을 비롯하여 안무 장군 등 일본군이 감당하기 힘든 장군들이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보니 만주의 조선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컥. 수색 정찰대원 중 누군가 사례가 들렸는지 아니면 울분이 복받쳐서 그랬는지 가슴을 치고 있었다. 작전 참령 홍범일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5000년 배달민족인데. 작전 참령 홍범일은 무엇 때문인지 말을 멈추었다. 김시진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참모들도 일어나 상황실로 향하고 있었다. 수색 정찰대원들은 김시진 장군 그리고 참모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적개심이 부글거렸다. 그리고 암울한 서러움이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승리를 하든 패하든 조선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은 참혹한 참살이고 학살이라니 수색 대원들은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일본 사람에게 적개심이 부글거리고 있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대가가 동포의 학살로 돌아간다니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해괴망측하기만 해서 모두 가슴을 쥐어뜯었다. 수색 정찰대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참담한 얼굴로 김시진 장군과 그리고 참모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독립군은 조선 백성들에게서 군자금을 받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벌어질 전투가 암담하기만 했다. 그러나 수색 정찰대원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더 이상 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근식 대장은 수색 정찰대원들과 작전 지역으로 떠났다. 창남이도 만식이도 따라 나섰다. 산과 들 그리고 마을 개울이며 계곡이며 수색 정찰대원들은 짐승들처럼 험준한 산악을 쑤시며 다니고 있었다. 청살리 전투 이후 만주에 더는 독립군이 존재하지 않다가 김시진 장군이 재창군하자 일본군은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김시진 장군이라는 것에 일본군으로서는 저승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20여 년 전 김시진 장군이 지휘하는 전투에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봉오동 전투에서 2번씩이나 대패한 데다가 청살리 전투에서 총사령관 김시진 장군에게 6번이나 크게 패한 경험이 있는 터라 김시진 장군이라면 치가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다가 자유시 사건 이후 코빼기도 볼 수 없었던 김시진 장군이 건재하게 나타났으니 기가 막히고 미칠 노릇이었다. 그런 관계로 일본군은 김시진 장군을 제압하려면 수십만 대군을 투입하여 북간도를 투망 작전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김시진 장군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작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다. 일본군은 러시아나 중국을 괴멸시키기보다 더 힘든 상대가 김시진 장군으로 보고 있기에 급기야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군과의 전투는 소득도 없는 데다 명예만 실추당하는 전투이다 보니 일본은 치를 떨고 있었고 김시진 장군과 맞서서 싸우려는 장군은 물론 인물이 없었다. 그러나 독립군과 전투를 하지 않고는 중국 본토 전체를 식민화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 발 들여놓은 시베리아를 점령하는 데까지 지장을 받고 있어서 암적 존재인 김시진 장군을 제거하기로 단단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본군들은 김시진 장군이라면 넌더리가 나고 치가 떨려서 견딜 수조차 없는 처지라 북간도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독립군은 물론 김시진 장군을 말살하고 말 것이라고 어금니가 다 달아빠지도록 갈고 있었다. 그리고 김시진 장군을 제압한 후에는 중국 본토는 물론 러시아 시베리아를 점령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일본군은 김시진 장군을 향해서 13사단, 14사단 그리고 난징과 북경 남중국에서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모두 서간도를 관통하면서 북간도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흑하 국경에서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던 혼합 기계 부대까지 투입하고 있는 중이고 흑하에는 열차포와 국경 수비대만 남겨놓았다. 그리고 평양북도와 함경북도 일대에 있는 일본군들마저 북간도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어쨌든 일본은 동북아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들을 모두 북간도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북간도는 일본군의 무게로 인해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북간도에 집결한 일본군 병력은 무려 20만 명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참에 러시아가 깐족거리고 있는 사할린까지 넘보고 싶은 심산으로 일본 본토 방위군까지 북간도로 집결시켰다. 김시진 장군은 모든 정보를 입수하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독립군의 형편을 깊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기를 잃지 않고 있는 독립군들과 근식 대장의 수색 정찰대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만 했다. 김시진 장군은 그 옛날에 김좌진, 안무, 최진동, 홍범도 등 단 한 명의 장군이라도 살아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20만 일본 대군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게 보고 있었다. 김시진 장군은 밤이 깊어도 회의를 끝내지 못하고 밤이 깊어갈수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북간도를 향한 일본군들은 동해서는 러시아 연해주를 밟으며 조선 백성들을 그물질하며 참살하고 있었고, 함경북도 평안북도에서도 압록강을 넘어 북간도로 향했다. 일본군은 난징에 주둔하고 있던 22사단마저 북간도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북간도에 집결한 일본군들은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김시진 장군은 20여 년 전 청살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하고도 와해하였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와해한다면 다시는 독립군은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에 이번 전투를 마지막으로 사생결단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간사한 일본이 언제 어디에서 조선 백성들을 죽이고 난리를 피울지 몰라서 김시진 장군은 피가 말랐다. 승리하면 할수록 승리한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기만 했던 지난날들을 생각하며 나라 잃은 조선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김시진 장군은 조선 공산당원 박상실에게 암살당한 김좌진 장군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안무 장군, 홍범도 장군 모두 승리하고 나서 조선 땅을 밟기는커녕 중국 땅에도 있을 수가 없어서 러시아를 떠돌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세상을 떠났고, 최진동 장군 역시 흑룡 강가에서 쓸쓸히 숨어 살고 있는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 전투에서 이기든 지든 살든 죽든 전투가 끝난 다음 동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선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있기만 했다. 김시진 장군은 연해주 흑하로 모이던 것을 기억했다. 승리하고도 피신해야 하는 독립군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연해주였다. 흑하로 독립군들이 모이자 일본은 손도 안 대고 코 풀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에서 무참히 참패를 당한 일본군이 러시아를 꿰어대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한 금은보화를 주먹에 쥐어주며 지금 너희 나라의 도적패들이 무장하고 침공해 있는데 왜 보고만 있느냐고, 너희는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느냐고 자존심을 건드려대며 불쾌하게 살살 긁어댔다. 명예는 물론 자존심을 상할 대로 상하게 쑤셔대자 러시아는 약이 오르기 시작했고, 화가 난 러시아는 독립군을 무장 해제시켰으며 무장 해제되자마자 미련하게도 일본이 꼬드기는 대로 조선 독립군 960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18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김시진 장군은 심히 걱정하고 있었다. 승리하고도 하늘 아래 갈 곳이 없는 조선의 독립군을 생각하며 김시진 장군은 떨어진 고개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근식 대장은 수색 정찰대를 이끌고 열심히 움직였다. 근식 대장은 아우지의 가족이 있는 창남은 내근을 시키고 싶었으나 창남이 작전에 참여하고 싶어 해서 부득이 함께 정찰을 나왔다. 근식 대장은 창남이와 만식이를 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일본군의 동태를 살폈다. 그러면서 일본 부대로 기대한 창남이와 만식